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강의는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관찰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본을 잘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구간함수 gx가 있습니다. gx가 연속이 되고 정가함수가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이때 상수 k입니다. 이 상수 k를 기준으로 하죠.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직선과 곡선, 3차함수죠. 직선과 곡선으로 연속이 되고 또 정가함수가 되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직선이 되고 k를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이렇게 정가함수가 되면서 연속이 되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3차 함수는 이 세 가지 그래프 형태가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직선이 여기 있다면은 연속이고 정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직선이 여기에 변곡점을 지나서 이 점을 지나면은 여기에서 또 연속이고 정감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물론 또 여기에 직선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이런 구조의 그래프에서 역시 직선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변곡점을 지나서 이 직선이 여기에서 연속이 되게 한다면은 또 이런 유형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이 그래프에서는 직선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은 이런 그래프 유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 세 가지 그래프의 유형을 모두 다 대입해도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죠. 그죠? 자, 물론 중간에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있는데 이 그래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딱 이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직선은 2x-k로 정확하게 주어져 있죠. 자, k가 0과 크나 0보다 크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x 값은 2분의 k죠. 양수니까 이 지점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x-k는 직선이 되고 그리고 연속되는 이 지점이 k, k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기준점이 k, k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직선은 주어졌는데 곡선 fx 3차함수죠. 3차함수 fx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fx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두 함수입니다. 이 두 함수의 차함수로 표현하는데 아마도 여러 번 학습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또 3차함수 fx와 직선이 있죠. 이 두 그래프가 만날 때 교점의 x좌표가 k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봅니다. 자, k가 역시 교점의 x좌표 k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k점에서 접점을 이룹니다. 왜냐하면은 연속이 되고 정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접선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접점이 됩니다. 접점이. 그리고 또 P점에서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 한 개 더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근이 K가 되고 또 하나의 교점의 X좌표가 P가 되는 차함수 방정식의 근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프 구조로 본다면 이 그래프에서 이 직선이라면 이 점이 K가 되고 이 점이 P가 되는 거죠. 또 밑에 이 그래프로는 이 점이 K가 되고 이 점이 P가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 점이 K가 되고 이 점이 P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에서는 이 점이 K가 되고 쭉 내려와서 여기 교점이 되는 이 점이 P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래프에서 구조적으로 K와 P 이 세 근이 생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3차 함수니까. 자, 이제 두 함수의 차를 이용해서 차함수 방정식과 차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x-2x-k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함수의 차입니다.
차함수 방정식이라죠. 자, 이것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근 K와 P의 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을 차함수 방정식이라죠. 자, 그러면은 fx-2x-k는 중근을 가지니까 x-k 제곱하고 또 한 근을 가진 게 x-p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는 최고창의 개수 3창의 개수가 1이라고 합시다. 자, 1이라고 하면은 x-k 제곱 x-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fx는 x-k 제곱 x-p 하고 플러스 2x-k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fx라는 이 함수가 이 부분의 이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분과 함수의 넓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특정 함수가 주어져 있죠. 이 특정 함수를 정적분합니다. 정적분했을 때 결과가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가 되어야 되죠. 그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조건을 정적분과 함수의 넓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a와 b 구간을 정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정방향이죠. 작은수에서 큰 숫자로 갑니다. a에서 b로 정적분할 때 이때는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방향이죠. a에서 b인데 b에서 a로 정적분합니다. b에서 a로 정적분하면은 거꾸로 가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역방향으로 정적분할 때는 거꾸로 윗부분이 X축 윗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아랫부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까지 fdx는 직접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죠. 자, 아랫부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곱하면 6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1에서 2까지 정방향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 말은 역으로 2에서 1로 정적분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적용해 봅니다. 자,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기에는 까다롭게 보이죠. 자, 그런데 같은 그래프가 하나는 절대값이 되어 있고 절대값이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인데 절대값 그래프는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온 그래프죠. 그죠? 자, 이 두 그래프를 합한 거죠. 그죠? 자, 합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중간에 0과 1 사이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합하면 0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값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편리하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 함수도 마찬가지죠. 같은 함수인데 위에서는 플러스인데 아래에서는 마이너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은 같은 값인데 마이너스를 하니까 0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축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0이니까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0의 값을 가지니까 x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 빼죠. 그죠? 자, 함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빼니까 플러스 두 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 되죠.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GT라는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인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GT는 기울기가 양인 1차 함수인데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죠. 그죠? 자, 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하게 됩니다. 정적분을 하는데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중요하죠.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적분 값이 0과 같거나 0보다 크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괄호 속의 그래프는 이거죠. 그리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두 그래프의 곱이래죠. 그죠? 두 그래프의 곱은 결과적으로 두 그래프의 함수 값의 곱이 되겠죠. 그죠? 자, 함수 값의 곱이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함수 값이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자, 먼저 범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죠. 여기서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라는 말과 같죠.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를 봅니다. 0과 1 사이를 먼저 본다면은 0과 1 사이에서는 이 중괄호 속의 함수 값은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gt 함수 값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0과 1 사이에서는 항상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죠. 그죠? 0이 되니까. 그렇죠? 자, 0과 1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0과 1을 포함한 이 부분에서는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t가 1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항상 양이 되죠. 그죠? 자, 이 부분이 항상 양이 됩니다. 함수값이. 자, 그러면은 gt라는 이 1차 함수의 함수값도 항상 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1과 크나 1보다 큰 이 범위에서는 GT 1차 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양수가 돼야지 부등식이 성립하죠. 자, 그리고 또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 GT라는 이 그래프가 1보다 큰 부분에서 지난다면 여기 이렇게 지난다면은 GT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지나면 음수가 나오잖아. 1일 때. 그렇죠? 자, 음수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음수가 나오죠. 자, 음수가 나왔을 때 음수와 양수의 함수값을 곱하면은 음수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GT 그래프가 1을 벗어나면 되지를 않습니다. 자, 1과 같거나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존재할 때 항상 부등식 성립하게 되죠. 0과 1을 포함한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지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1보다 큰 부분을 지나게 되면은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자, 정리를 한다면은 0에서 정방향으로 정적분을 하게 되죠.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조건은 GT가 0과 같거나 0보다 크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부등식 성립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는 0에서 역방향으로, 그죠? 0에서 역방향으로 모든 실수 x 때문에 0에서 역방향으로 정적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또 조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방향으로 정적분할 때 주의할 것은 이 두 함수값이 있죠. 이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역방향으로 정적분할 때 음수 부분이 있죠. 음수 부분이. 그렇죠. 음수 부분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GT라는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0과 1을 포함한 이 범위 안에 그래프가 존재할 때 GT라는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자, 음수가 되어서 곱하면 이 자체가 음수가 되니까 정적분하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GT라는 이 1차 함수가 0보다 왼쪽을 지나게 되면은 GT라는 함수 값이 플러스가 생기죠. 그죠? 자, 플러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GT와 이 함수의 곱이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역방향으로 정적분하면은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0과 1을 포함한 이 범위 안에 1차 함수 그래프 GT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0과 1을 포함한 이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고 0이 되니까 나머지 t가 1보다 크고 t가 0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gt가 양수가 되고 gt가 음수가 될 때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앞의 부등식과 같은 원리죠. 차이점은 0에서 x까지니까 0에서 x까지 정방향과 0에서 x까지 역방향 이 두 개를 모두 조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3에서 x까지죠. 3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정방향은 이쪽이죠. 역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런데 정방향 같은 경우는 항상 함수값이 이 부분은 0이죠. 그죠? 그 GT는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3에서 역방향만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에서 역방향이니까 이 그림의 전 영역이 포함되죠. 자, 이 영역의 함수값과 GT죠. GT 1차 함수, GT의 함수값의 곱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그때 정적분 값이 조건에 맞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항상 성립하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이 두 함수의 곱이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gt라는 이 1차 함수의 함수 값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 이 사이에서 gt 함수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역으로 정적분의 값이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1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게 되죠. 만일 왼쪽으로 오게 된다면은 플러스 부분이 생기죠. 함수값이. 그래서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능하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옮기는 이런 그래프는 또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래프,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GT는 2t-2하면은 1을 지나는 그래프 되겠죠. 그죠? 자, 이 그래프는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그래프의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로 옮긴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리고 1차 함수 GT가 이거죠. 여기에서는 이 GT라는 1차 함수가 0과 1 사이를 움직일 때입니다. 이 사이를 움직일 때 이때 그래프의 모습을 관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그래프의 함수값의 곱은 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양이 되는 거죠. 양이니까 여기서는 양과 음이니까 음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이 두 그래프의 곱을 표시한 이것이죠. 그죠? 자, 이것을 0과 정방향과 0과 역방향으로 정적분한 모습이 모두 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죠. 그죠? 자, 이 그래프를 정적분합니다. 정적분하면은 0에서 정방향으로 정적분하면은 0은 0, 플러스는 플러스 되는 거죠. 자, 0에서 역방향으로 정적분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조건을 그대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T라는 이 그래프가 0과 1 사이를 움직이는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GT라는 1차 함수가 0과 1 사이가 아니고 1을 벗어난 오른쪽을 지날 때와 0을 벗어난 왼쪽을 지날 때 이 두 경우를 살펴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지날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함수 값이 음수 부분이 있고 양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곱하면은 결과적으로 음수 부분이 생기죠. 그죠? 자, 음수 부분이 생기니까 정방향으로 정적분할 때 음수 부분은 음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조건에 위배되죠. 자, 그러면 왼쪽을 지날 때 0 왼쪽을 지날 때는 이때 GT의 함수값도 역시 양수 부분이 생기죠. 자, 그래서 모두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 부분이 생기니까 0에서 음의 방향, 즉 역방향으로 정적분할 때는 양수는 음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조건에 위배되게 되죠. 자, 그래서 0의 왼쪽과 1의 오른쪽을 GT라는 1차 함수가 지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0과 1 사이만 지나야 되는데 0과 1을 포함해서 이때만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 원리가 같죠. 자,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1차 함수 GT 그래프입니다. 1차 함수 GT 그래프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를 지나거나 이쪽을 지나게 되면은 안 되는 조건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쪽을 지나게 되면은 마이너스와 1 사이를 지나게 되면은 양수분이 생기죠. 함수값의 곱이. 자, 그래서 양수값이 생깁니다. 그런데 역방향, 3에서 역방향으로 정적분을 하니까 플러스 부분은 음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이때 1차 함수가 있다 하면은 역시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와 1 부분에서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죠. 자, 그런데 1보다 오른쪽에 GT 그래프가 있게 되면은 이 범위에서 항상 음수가 나오죠. 함수값이. 그래서 역방향으로 정적분하게 되면은 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항상 1을 지나거나 1보다 오른쪽으로 지나는 그래프가 되면 되죠. GT가. 자, 지금까지는 설명이 길었지만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해석해 본 겁니다. 자, 실제 실전에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빨리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본 문제에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